이번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예제를 만들 텐데요. 여기 이제 다치하고 번출 그리고 여러 가지 필터가 들어간 겁니다. 보시면 지금 IceAge라고 해서 글자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 글자를 물론 타입 툴을 이용해서 써주셔도 되지만 조금 더 글자 모양을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응이 들어가는 부분은 원을 이용을 해준 거고, 그리고 이 몸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삼각형을 이용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시옷이나 지읒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패스에서 펜 툴을 사용해서 시옷에 해당하는 부분과 지읒에 해당하는 부분을 펜 툴로 이렇게 따로 그려준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하나 만들어 보면은요, 일단 뒷 배경을 그라디언트로 채워줘야겠죠. 보라색을 흰색과 하늘색으로 바꿔준 다음에 OK 해주시고요. 이제 그라디언트가 들어가는 방향을 이제 바꿔주고 싶으시면은 두 번째 있는 거 라디얼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중앙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원의 형태로 그라디언트가 들어가게 되죠. 그죠? 뒷 배경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시고요. 패더 값을 0으로 주시고 나서 아에 해당할 이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만드신 다음에 일단 여기에다가 원하시는 색깔 하나 채워 놓고요. 이 안에다가 다시 한 번 더 드래그를 이렇게 해서 옮겨서 지금 현재 이 보라색 도형에 여기 셀렉션, 흰색으로 셀렉션 된 부분을 딜리트 시켜주면 구멍이 뚫리겠죠. 그리고 이제 사각형 렉텅귤러 마크 툴을 사용해서 모음에 해당하는 R을 만들어 주고요. 처음에 있는 뉴 셀렉션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 셀렉션 영역을 이동시켜 주실 수 있죠. 보라색 채우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 레이어에 R라는 글자를 우리가 입력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글자가 단색이 아니고 굉장히 좀 예쁜 그런 어떤 마치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건 필터를 이용을 해준 거거든요. 먼저 이 글자를 셀렉션을 만드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레이어를 클릭하시면은 글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셀렉션이 되죠. 셀렉션이 되시면은 이 셀렉션에다가 제가 우리 필터의 렌더에 있는 클로드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클로드라는 메뉴는 흰색, 그러니까 포그라운드 컬러와 백그라운드 컬러로 잡혀져 있는 이 두 가지 색깔이 자연스럽게 섞어져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지금 들어갔네요. 들어가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 여기에 지금 보시면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보이시죠? 이거를 주기 위해서 메뉴 필터에 있는 노이즈, 애드 노이즈를 선택을 해줄게요. 그러면 애드 노이즈를 해주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밋밋했었죠? 밋밋했는데 노이즈를 주시면은 이렇게 뭔가 색깔 있는 게 들어가게 돼요. 어마운트 값을 조정을 하셔서 어떤 형식으로 넣어주실지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유니폼으로 될 수도 있고 가우션으로 해주실 수도 있는데요. 모양이 좀 틀리죠. 같은 어마운트 값이라고 하더라도 원하시는 형태로 넣어주신 다음에 OK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쵸? 그런데 이제 여기가 약간 조금 더 선명해 줬으면 좋겠다. 이 글자가. 그러면 레벨을 조정을 하셔서 조금 더 진하게, 일단 색깔을 좀 진하게 해주시고요. OK 하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 어저스트에 가시면은 브라이트니스, 컨트리스트, 밝기하고 대비 조절하는 게 있죠. 그죠? 대비 값을 이렇게 좀 많이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이렇게 된 것보다 약간 차이를 조금 더 주시고요. 밝기 값도 조절을 적당히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모음을 약간 좀 더 붙여 볼게요. 그러면 사각형 툴 선택을 하신 다음에 무브 툴로 이걸 이렇게 옮기면 도형이 움직여지죠. 옆으로 오죠. 자, 이제 이 글자에 이렇게 금간 부분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이 금간 부분은 새 레이어 만드시고요. 만드셔도 되고 그냥 작업하셔도 됩니다. 금간 부분은 펜 툴로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패스에 가셔서 뉴 패스를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이 그림을 좀 확대를 좀 시켜볼게요. 확대를 시키시고 펜 툴을 이용을 하셔서, 그리고 펜 툴에 두 번째는 패스가 선택이 되어 있나 보세요. 패스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금간 모양을 펜 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클릭 하시면서 금간 부분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하나 그리시고 또 여기 하나 더 그리시고 싶으면 아래쪽에도 다시 하나 그려주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패스 1에 두 개의 지금 펜툴로 그려놓은 도형이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셀렉션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아래쪽 세 번째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패스 키를 셀렉션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럼 현재 셀렉션 된 부분이 이 1번 레이어에서, 여기 1번 레이어에서 딜리트를 시켜주시면 여기가 없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죠? 다시 원래 상태대로 글자를 좀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제 이 깨진 모양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작게 해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더 가늘게 해주실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지금 보시면 여기 결과물을 보시면은요, 깨진 부분을 보시면 이 깨진 부분의 주위가 조금 더 색깔이 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깨진 부분, 여기도 분홍색에도 보이실 거고요. 그러니까 깨진 부분 주위가 색깔이 조금 더 진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는 일단 조금 전에 패스에 가서 이 패스 부분을 셀렉션을 만들어 주세요. 셀렉션 만드신 다음에 레이어 팔레트로 다시 가시고요. 그럼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이 부분보다 이 셀렉션 영역이 조금 더 확장이 되면은 이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셀렉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펜 툴로 그려서 패스에다가 그려놓은 그 선 부분을 셀렉션을 만드신 다음에 이 셀렉션 영역을, 선택 영역을 확장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익스펜드를 사용해서 익스펜드로 선택 영역을 2픽셀 정도 확대를 시켜볼까요? 오케이. 그러면 조금 더 넓은 부분이 선택이 되죠. 그죠? 약간 조금 더 주고 싶으시면은 1픽셀 정도 더 확장을 시키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효과를 좀 확실히 보기 위해서 제가 1픽셀 더 확장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조금 전에는 분명히 그 딜리트 돼서 금간 부분만 선택이 됐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그 금간 부분의 약간 안쪽 부분도 선택이 됐죠. 이렇게 셀렉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툴바에 보시면은 다치 툴이 있거든요. 이 다치 툴은 다치 툴을 선택을 하시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더 밝아지고요. 이미지가 번 툴을 사용해서 해당 부분을 드래그 시켜주시면은 그 드래그 해준 부분이 색깔이 더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셀렉션이 있는, 만약 셀렉션이 이렇게 화면 없는 상태에서, 셀렉션 없는 상태에서 닷지나 번틀로 드래그를 하면 마우스가 지나간 곳은 무조건 밝아지거나 어두워지거나 그 작업이 돼요. 그런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셀렉션을 만들어 놓으면요, 셀렉션을 만들어 나서 셀렉션 영역이 아닌 부분을 제가 이 번틀로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아무리 문질러도 화면상에 변화가 없죠. 그럼 뭔가 하면 셀렉션이 되어 있을 때는 셀렉션 영역이 아닌 바깥 부분에는 이 어떠한 이 툴들도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셀렉션 영역 안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문질러 볼게요. 그러면은 아마 보세요. 지금 여기 아래쪽은 셀렉션 영역 안쪽을 제가 그냥 그대로 둔 거고 여기 위쪽은 셀렉션 영역 안쪽을 제가 번틀로 드래그 시켰거든요. 어때요? 여기 영역 안부분이 이렇게 더 진해진 게 보이시죠? 그죠?
아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마치 물감을 칠하는데 옆으로 더 번져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경계선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셀렉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고 지금 이제 굉장히 좁은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셀렉션이 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됐나 잘 보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셀렉션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H 버튼을 눌러주시면 셀렉션이 안 보이거든요. 셀렉션은 있는데 화면상에서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드래그해서 작업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죠. 그리고 너무 어둡게 졌다 그러면 다치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다시 어둡게 졌던 부분이 좀 더 밝아지게 되는 거고요. 컨트롤 H 하면은 다시 셀렉션 영역 살아나죠. 컨트롤 D로 완전히 셀렉션 영역을 해제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죠? 이렇게 마크 툴을 사용을 해서 도형의 모양을 그려줬고요. 그 다음 도형의 금강곳을 표현하기 위해서 펜 툴로 패스를 그려줬고요. 그리고 이 패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딜리트 시킨 다음에 이 선택 영역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익스펜드로 확장을 시켜서 확장된 부분에다가 닷지나 번툴을 사용을 해서 더 밝게 또는 더 어둡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다음 이 글자 윗부분 여기가 조금 더 밝죠? 그러면 밝게 해주기 위해서는 닷지 툴을 사용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닷지 툴로 이미지 밝게 해주고 싶은 부분을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효과를 좀 더 많이 주고 싶다 그러면 값을 조금 더 올려주시면 되겠죠. 익스포셔 값의 수치 %를 올려주면 밝게 해주는 이 닷지의 효과가 더 강하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미드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 미드톤을 하이라이트로 바꿔주시면은 더 밝게 되거든요. 선택을 해주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클릭한 부분이 이미지가 더 밝아지게 되죠. 그쵸? 아랫부분도 조금 더 밝게 해주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는 약간 조금 더 수치를 내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지나간 부분이 더 밝은 것처럼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닷지 툴과 번 툴을 이용을 해서 수정을 해봤고요. 그 다음 이제 레이어 1에 이런 글자를 입력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레이어 스타일을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우리 드롭 섀도우나 이너 섀도우 많이 봤었죠. 아우터 글로우를 사용을 해주시면 뒤에 화면이 잘 보이도록 이쪽으로 좀 옮겨 놓고요. 아우터 글로우를 주시면은 글자의 바깥쪽으로 색깔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이즈를 올려주시면 아우터 글로우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죠. 사이즈를 내려주면 아우터 글로우가 살짝만 들어가게 되고요. 사이즈 조정해 주실 수 있고 그 글로우된 효과의 오파서티도 조절해 주실 수 있고요. 여기도 이제 노이즈를 좀 주고 싶으시면은 수치를 좀 주시면 노이즈를 주니까 마치 이렇게 밋밋했던 이렇게 깔끔했던 종이가 약간 오돌토돌해지는 것처럼 어떤 점 같은 게 들어가죠.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 글자에도 애드 노이즈를 이용을 해서 이런 점바위 같은 게 들어가게 해줬었잖아요. 이런 효과도 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우터 글로우가 아닌 뭐 이너 글로우를 주고 싶다 그러면 이너 글로우 선택을 하고 아우터 글로우 줬기 때문에 이게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체크를 해제를 하시면은 없어지게 되고 이제 이너 글로우를 다시 주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베벨 앤 엠보스를 주고 싶으면 이걸 선택을 해주시고 엠보스 하시고 사이즈를 조정을 하셔서 많이 나오게 하고 싶으시면 사이즈를 올려주시고 그 엠보스 효과를 살짝 주고 싶으시면 사이즈를 좀 내려주시면 되는 거겠고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글체에다가 입체감을 주는 것까지 만들어 봤습니다.